자, 안녕하세요. 햇쌤입니다. 이번에 삼각함수 처음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우리가 각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꿔야 돼요. 바꾼다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각도에 대한 개념에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고등학교 수학 1에서 사용하는, 앞으로 계속 사용할 각도의 표현 방식을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도형 안에서의 각도는, 자, 도형 안에서 이 도형 안에서의 각도는 최대 이제 우리가 뭐 360도까지 계산을 합니다. 물론 뭐 720도도 있고 내각의 합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도형은 360도까지를 보통 사용을 했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 각도를 더 확장을 할 거예요. 확장을 할 거라서 어떤 개념을 이제 가지고 올 거냐면, 자, 이제 시초선이라는 게 있어요. 시초선. 우리가 각을 계산할 때 이제 시초선 이라는 게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오른쪽, 그러니까 증가하는 방향이죠. 이쪽을 시초선으로 잡습니다. 시초선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을 만드는 가장 밑 기본이 되는 거고, 각을 나타내는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친구를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은 이 동경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 이 녀석을 우리는 각이라고 부르고 보통 세타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세타가 똑같으면 각도는 일반각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값을 계산할 때는 뭐 720도 하고 그 다음에 720도랑 360도는 다른 각이지만 그들이 갖는 사인 값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 값은 다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반각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초선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돌아오면 360도죠. 거기서 조금 더 가게 되면 세타랑 똑같은 동경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자, 두 번째 두 바퀴를 돌아서 오는 녀석도 역시 똑같은 동경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은 첫 번째 했던 얘는 360에다가 더하기 세타를 하면 되는 거였고, 각도가 두 번째는 몇 바퀴 돌았어요? 360 곱하기 2죠. 도 표시하셔야 됩니다. 도 표시해서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세타 각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5도의 각도를 잡았다 그러면 여러가지 일반각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각도, 그럼 몇 도겠어요? 360에다가 45도를 더했기 때문에 360 더하기 45도가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동경을 보고, 이 같은 동경을 보고 나는 두 바퀴를 가야지 라고 해서 45 돌아오는 경우에는, 그죠? 360 곱하기 2 더하기 45도의 각을 갖겠지. 그런데 실제로 이들을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삼각비에다가 집어넣으면 값은 똑같게 나오는데, 이들은 일반각은 45도의 일반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45도의 일반각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45도에다가 360도만큼 몇 번 돌았니? 이렇게 표시하는 게 일반각이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일반각이란 세타 플러스 360도 n 이런 형태로 생기는 각을 이야기를 하고, 같은 동경이면 일반각이 여러 개 존재하겠죠. 360하고 n에다가 얼마를 넣는지 모르니까. 그죠? 그 다음 개념이 이제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각도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좌표 평면에서는 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사분면에서, 그러니까 x축, y축, 사분면에서 각도가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이들의 각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쌤이, 자, 현재 x축과 y축을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일사분면 쪽은 시초선이 지금 여기 x축의 요 방향이 시초선이거든요. 이건 뭐 약속이니까. 그 다음에 각도를 이렇게 잡으면 동경이 몇 사분면이에요? 동경이 1사분면이죠. 1사분면의 이 각도는 일반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세타는 일사분면이니까 0에서 90도 사이에 있겠죠. 근데 오늘 배웠지만 얘는 일반각이 아니에요. 알겠죠? 일반각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360도 곱하기 n만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사분면이다 그러면은 90도에다가 뒤에 360도 n을 더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0 플러스 0 뭐 사실 쓸 필요 없는데 형식상 적어볼게요. 이렇게 쓰는 게 일사분면 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분면 어떨까요? 이사분면에 있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 그러면 이사분면은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야? 90에서 180 사이지. 그러면은 이사분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타는 180도 플러스 360도 n보다는 작은데 90도 더하기 360도 n보단 크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쌤이 이렇게 3, 4분면 한번 잡아볼게요. 3, 4분면은 그러면 180도에서 270도 사이겠죠. 그쵸? 그래서 세타를 어떻게 쓴다고? 270도 더하기 360도 n보단 작아. 근데 180도 더하기 360도 n보다는 커. 그러니까 오늘의 포인트는 사실 이들이야. 이것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사실. 알겠죠? 4, 4분면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돼요? 4, 4분면은? 4, 4분면은 뭐 270도에서 그죠? 360도 플러스 360도 n인데 사실 요거는 그냥 360도에 n 플러스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겠네요. 그죠?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문제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문제로 적용이 되냐면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다. 그러면 3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이니? 이런 질문이 나오면 자, 2사분면이라고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타가 몇 도에서 몇 도? 아, 90에서 180. 그럼 90만 적으면 안 돼. 360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답을 엄청 좌우한다. 알겠죠? 그냥 해버리면은 답이 하나 나오는데 실제 정답은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왜냐면 볼게요. 3분의 세타를 찾아야 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나누기 3을 하면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 위에 있는 세타를 나누기 3을 하면 얘가 되겠지. 그래서 3분의 세타로 바꾸니까 60도네. 그리고 120도 n이거든. 그잖아. 이게 값이 바뀐단 말이야. 그 다음에 30도 플러스 120도 n이야. 자, 이제부터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n에다가 0부터 넣기 시작합니다. 0을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30도에서 3분의 세타. 이 주인공이죠. 60도입니다. 그러면 몇 사분면이에요? 얘는 1사분면이죠?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넣어요. 그럼 이제 궁금해지지. 도대체 얼마까지 넣어야 돼? 자, 요령 알려줄게요. 1 넣으면은 지금 150도 되나요? 150도에서 그 다음에 180도인가? 그럼 몇 사분면이야? 15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는 각은 2사분면이죠? n이 3일 때를 넣으면 3까지만 딱 넣을게요. 그러면은 sorry. 왜 갑자기 3이야? 2죠? 2를 넣으면 270도에서 3분의 세타가 2 넣으면은 얼마야? 30면 300도야. 그럼 270에서 300도면 4사분면이지. 이제 자, 여기까지 딱 했다. 3개 넣었지. n을 3은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 n을 3을 넣으면 이 부분이 얼마가 돼? 360도가 되면서 사실은 처음에 0으로 했던 이 30도랑 같은 사분면이 나와요. 그러면 느낌 뭡니까? n이 4일 때 어떻게 되겠어? 2사분면하고 같은 각이 나오고 n이 5일 때는 또 4사분면 이렇게 어떤 패턴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거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 보시면 돼. 자, 문제에서 3이니까 3번만 넣는 거예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어차피 3번 만에 돌아오기 때문에 나누기, 그러니까 3분의 세타니까 3개, 2분의 세타면 2번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여러분들 교재에 숙제에 나가는 문제들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쌤이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동경의 위치 관계인데
동경의 위치 관계는, 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뭘 뜻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동경이 두 개가 있을 때 이들이 어떤 대칭 관계나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동경이 지금 예를 들어서 두 동경이 있는데요. 그 동경들을 쌤이 이번에는 첫 번째 두 동경이 자 일치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경이 일치한다 라는 말은 내가 여기에서 각도를 자 만약에 어떤 각도를요 이렇게 하나 잡으면 그죠? 얘들은 동경이 일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쌤이 이거를 알파라고 잡을게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몇 바퀴 돌아왔냐? 한 바퀴도 안 돈 거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 둘 돌아서 온 애일 수도 있잖아. 그죠? 이거를 쌤이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한 바퀴 차이가 나죠. 그럼 이런 계속되는 반복들 때문에 물론 이건 특별한 케이스니까 쌤이 알파하고 베타는 결국에 같은 동경을 갖는다는 건 동경이 일치한다는 건 그들의 차이가 베타가 더 크다고 가정해보면 베타하고 알파를 빼게 되면은 항상 360도가 아니라 360 곱하기 n만큼의 차이가 생기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두 동경이 만약에 반대다. 방향이 반대다. 방향이 반대면 무슨 뜻일까? 동경을 잡았을 때 쌤이 이제 직선 하나 그려볼게요. 자, 동경이 하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알파의 동경은 이렇게 되는 관계고요. 베타 거는 얘가 아니라 저 반대편에 있는 이 친구 거예요. 사실은 두 개인 거지 이게. 쌤이 지금 구분을 안 해놨구나. 자, 구분을 좀 해줄까요? 얘가 지금 다른 겁니다. 색깔이 잘 보이나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각자 다른 겁니다. 알겠지? 일직선상이 반대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면 돼. 쌤이 이제 지난번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죠. 여기 각도가 똑같은 각도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두 개를 빼면 사라지나 이 점은 모르는 거잖아, 값을. 그래서 두 개를 빼면 사라지는 건지 더하면 사라지는 건지 생각해 봐요. 베타는 현재 지금 180보다 점만큼 더 간 거고 알파는 그냥 점입니다. 그러면 이들을 서로 어떻게 하면 두 개를 빼주면 그냥 180도가 되겠지. 근데 문제는 뭐야? 오늘 배웠잖아. 베타랑 알파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360도를 머금고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들을 뺀 값도 180이 아니라 360 곱하기 n을 더해줘야 된다는 거지. 실제로 이 베타가 이렇게 지금 표시된 것보다 더 많이 돌아서 올 수도 있어. 360에 한 3배만큼 돌았다가 지금 베타만큼 올 수도 있는 각도이기 때문에 항상 뒤에다가 360n을 붙인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충분히 여기는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쌤이 Y축 대칭을 해보겠습니다. 두 동경이 Y축 대칭이다. 알겠죠? 얘가 Y축이잖아. 얘가 X축이고. 그럼 동경이 V자 모양으로 서로 대칭이란 얘기인 건데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동경이요.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알겠지? 그 다음에 어디 그러면 한 이 정도 잡으면 될까요? 이쪽 반대편. 자, 이쪽 반대편에 또 동경이 하나 더 있어요. 알겠죠? 이 녀석이 알파의 동경이고요. 얘가 베타의 동경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각이 같은 곳 보이세요? 여기랑 여기 각이 같잖아. 그러면 베타가 아직 180에 못 갔지. 어떻게 하면 돼?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해주면 180이 되는 상황이 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360n을 더해주시면 되고요. 알겠지? 그러면 이걸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 X축 대칭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X축 대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자, X축 대칭의 상황, X축 대칭의 상황, X축 대칭 Y축의 X축 이렇게 있으면은 이번에는 각도로 X축 대칭을 한번 그려볼게요, 쌤이.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럼 너를 알파. 근데 여러분들 이쪽 아래에 있는 각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러면 마이너스 각입니다. 나중에 이야기 해줄게요. 각도가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게 양의 방향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베타인 거야.
명심하세요.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 각이 같은데 알파하고 베타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두 개를 더해버리면 360도가 되죠. 여기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360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360 곱하기 어차피 n 플러스 1도 정수니까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얘는 어차피 360도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살짝 난이도를 올려봐가지고 이번에는 y는 x 대칭, y는 x라는 45도짜리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맞죠? y는 x 대칭, y는 x 대칭, y는 x라는 직선을 쌤이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y는 x라는 직선을 여기다가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알았지? 이렇게 y는 x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45도예요. 그러면은 각도를 하나 또 그려볼까요? 자, 여기다가 각도 하나 쫙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그 각도를 y는 x로 접어버릴게요. 알겠죠? y는 x로 접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 요정도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쪽 각을 알파, 그러면 이쪽 바깥쪽이 큰 여기를 베타라고 잡으면 각이 같은 쪽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그래서 베타가 더 크기 때문에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해주면 뭐가 될까요? 이 각이 그대로 옮겨가겠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도가 됩니까? 90도가 만들어져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뒤에다가 360도 n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를 살짝 응용을 해가지고 쌤이 이거는 따로 정리해 놓으세요. 책이 없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x로 한번 대칭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 270도 짜리, 270이란다. 135도가 되는 그러한 각도죠. 그죠? 동경을 예를 들어서 어디로 볼까요? 동경을 뭐 요정도 한번 그려볼까요? 요정도 이제 그리게 되면은 얘를 y는 마이너스 x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그죠? 얘를 마이너스 x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요정도 그려질 것 같네요. 그래서 동경을 표시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알파, 그 다음에 베타의 동경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초선으로부터 양의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베타예요. 같은 각을 표시를 해볼까요? 같은 각을 표시를 해보면은 여기 각 크기랑 여기 각 크기가 같아져요. 그럼 명심하세요. 그러면은 알파하고 베타 어떻게 해야 돼요? 더했을 때 270도가 된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360도 n을 꼭 붙여주시길 바래요. 알겠죠? 이번에는 이번 시간의 마지막 내용인 호도법입니다. 호도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각을 사용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60분법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울 호도법입니다. 자, 이들의 차이는 뭐냐면 60분법은 사실 우리가 수직선에다가 표현할 수 있는 각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30도라는 이 표시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실제 숫자 30과 다르죠. 그죠? 근데 호도법은 그렇지 않아요. 호도법은 단위가 라디안이라고 하는 단위인데 얘는 실수로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실수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도를 좌표 평면에다가 표시하고 싶어서 x값으로 쓰고 싶어서 우리 나중에 이제 삼각함수를 하게 되면 사인 여기 자리에다 x를 쓸 거거든. 함수니까. 여기가 이제 실수가 돼야 돼. 근데 얘가 30도가 되면은 좌표 평면에 표시를 못 해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 쌤이 수업 시간에도 이 비유를 했지만, 우리가 같은 돈인데, 미국에서 사용하는 달러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원으로 바꾸잖아요. 그때 환율이라는 걸 적용하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60분법도 호도법과 같이 이 둘 사이에도 뭔가 환율 같은 게 존재합니다. 그걸 어떻게 바꾸는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호도법에서 쓰는 라디안, 그러면 기본 단위가 중요하겠죠. 기본 단위인 1라디안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1도랑 1라디안 값이 아예 다릅니다. 1도는 그냥 각도기에서 표시하는 그 값이잖아. 근데 1라디안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일단 쌤이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을, 아우, 이건 아니다. 그치? 자,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원에다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냐면요. 자, 볼게요. 지금 보면은 얘가, 반지름을 얼마로 할 거냐면, 그냥 R로 할게요, R로. 그러면 이제 어떤 걸 뜻하는 거냐? 자, 우리가 반지름이 R인데 부채꼴의 호의 길이도 R이야. 신기하지? 호의 길이는 맨날 우리가 뭘 사용했어? 호의 길이는 뭘 사용했어요? 파이를 사용했죠? 참고로 라디안 안에는 파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라디안 안에는 파이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한 이 각도, 요 세타 1라디안이라는 값은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런 거야. 전체가 360도지. 그죠? 전체가 360도일 때 여러분들 2파이 r이라는 둘레를 갖고 있죠? 그죠? 근데 나는, 그러니까 부채꼴의 성질 쓰는 거예요. 중심각이 호의 길이랑 비례한다. 그거 쓰는 겁니다. 전체가 360도일 때 둘레를 2파이 r이라고 하는데, 근데 나는 지금 현재 중심각이 몇 도예요? 이 부채꼴, 만들어진 부채꼴 중심각이 1라디안이야. 앞으로 라디안 이 기호는 뺄 거예요. 지금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쓸게요.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 얼마야? r이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와.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 1라디안이 2파이 r분의 360도 곱하기 r이 되고, 그러면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계산하고 싶으면 파이에다가 3.1415 이거 있죠? 요거 대입하시면 돼요. 근데 이 1이라는 값은 그러면 뭐하고 똑같냐고 생각하면 되냐? 자, 파이하고 180을 똑같게 보시면 각을 표현할 때 쉽습니다. 알았죠?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3분의 파이 라디안이 뭐냐, 또는 그냥 라디안을 빼고 각도 3분의 파이가 뭐니? 그러면 얘는 바로 60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뭐야? 얘를 180도로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파이는 실제로 3.141592 이거 맞아요. 근데 파이 라디안, 그러니까 파이는 그러면 각도로 바꾸면 뭐냐? 360도라는 거지. 아, 미안해. 180도지. 180도야. 그러니까 파이 자체하고 누굴 대신에 쓸 수 있어? 얘를 180도 대신에 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특수가 몇 개 안 됩니다. 45도 4분의 파이로 바꾸고, 60도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30도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360도도 2파이. 그래서 오늘 배운 일반각들이 있지. 그 일반각들의 60분법을 전부 다 라디안으로 다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동그라미 친 게 60분법의 방식, 오른쪽에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렇게 적은 게 호도법. 우리는 앞으로 삼각함수에서는 뭘 쓴다? 호도법을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호도법을 숙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호도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대화는 호도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알겠죠? 물론 평소에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때는 각도를 편한 대로 특수각 바꿔도 되고, 이게 지금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처음에 좀 익숙해지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잖아. 지금이 이게 그거야. 그래서 익숙해지고 나면은 사실은 편합니다. 편하고 오히려 60도, 45도 이게 좀 어색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 바꿀 때 포인트는 파이를 180도로 생각하고 바꾸시면 편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